네, 채널 고정하셨습니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또 한 편의 깜짝 쇼를 연출했죠.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인 3명의 귀환 행사는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자 200명을 따돌리는 단독 특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원래 보도됐던 내용이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저 화면. 저 현장에는요, 전 세계 기자 200여 명, 30여 개 세계 매체들이 모여 있었는데 밖에서만 촬영을 하고 취재를 했을 뿐 비행기 안에서의 영상은 아무도 찍지를 못했죠. 그런데 저 행사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만 공개됐던 그 영상이 바로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악수를 하며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억류됐던 미국인 3명, 한국계 미국인 3명과 악수하는 저 모습, 바로 특종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0여 명의 기자들이 손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요? 헐리우드 영화에 그렇죠. 주로 나오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민을 구출해냈다. 그렇죠. 에어포스 원 뭐 이런 영화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출에서 처음 상봉하는 장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적인 장면을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단독 영상을 저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뭐 저 극적인 효과를 좀 노렸기 때문에 저런 그 연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과정에서부터 언론과 이 페이크 뉴스와 계속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본인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아하. 라는 리얼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아하. 라는 것을 이제 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요, 어제 귀환 장면에서 저희는 계속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서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씨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네. 정말 연출자지만 주인공들보다 더 돋보였던 날이 어제였죠. 그렇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You are fire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빅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연출자도 사실은 트럼프고 거기에 주인공도 트럼프입니다. 자, 그런 면 보면 실제 그것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빅쇼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실제 보면 우리가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쇼맨십을 하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바로 트위터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백악관 기자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사실은 백악관에서 이제 대변인이 저런 걸 설명한다든지 네. 그러면 먼저 미국 기자들이 알고 하는데 시차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밤낮이 없습니다. 네. 저 트위터에 모든 세계 언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항상 저한테도 뭐냐면 혹시 이걸 안 보셨나요 하면서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위터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쇼 프로그램의 전적인 연출자이자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인 어떤 그 장면이라면 북한이 억류됐던 3명이 가족과 상봉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서 키도 큰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저 3명이 막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가족들. 바로 저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 주목도 못 받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하고 심지어 촬영까지 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요즘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아 여사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불화설이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네. 새벽 3시에 사이도 안 좋은 부인까지 깨워서 그렇죠. 나왔으면 얼마나 이 장면을 갖다 노출하고 싶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많이 보셨고 오늘 저희가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이 장면들. 억류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미국 땅을 밟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뤄낸 사람의 여유랄까요?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자신에게도 그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죠. But
At 2 o'clock in the morning, I had the incredible honor of greeting 3 brave Americans who had been held in North Korea, and we welcomed them back home the proper way. So what he did was the right thing. But they came out for nothing, and the others came out for $1.8 billion in cash. Can you believe that?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기자들이 지금 현재 매일 아침 눈 뜨면 자신의 트위터를 확인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애간장 녹이고 기대하게 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시간을 어김없이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트위터에 공개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세계 언론들이 약간 허무했죠. 아침에 그렇죠. 저렇게 쉽사리 저렇게 회담의 장소와 그 일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될 줄은 또 예측을 못했는데요. 정말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과거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비만과의 전쟁을 했듯이 인터넷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네. 영부인의 어젠다죠. 근데 미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인터넷 중독, 트위터 중독부터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사랑이 아주 심한데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네. 또 보좌진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뉴스를 이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본인에게 굉장히 아픈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러시아 그 대선 개입 스캔들이 지금 특검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스토미 데니얼스를 그 돈으로 입막음했다라는 그 해당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뉴스가 자꾸 쏟아져 나오니 네. 본인이 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만들어서 뉴스를 좀 주도하고 있다. 네. 이런 현실적인 필요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기다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시간 정말 놀랍게도 트위터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고요. 어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때 싱가포르는 정치적인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중국 전문가는 또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가장 유리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네요. 제가 조금은 제가 예, 어제 잠깐 언급하셨죠. 지적을 했죠. 일단은 싱가포르가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중적입니다. 반중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하. 해군 기지 일단은 그 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은 네. 그 싱가포르 자체가 일단은 미국의 친미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친미적인 국가라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CIA나 국정원하고 이 싱가포르 정부 국회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럼 우리 국정원도 싱가포르가 훨씬 용이하겠군요. 아주 친합니다. 아주 아하. 친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데 들어간 거로 봐야 되고 네. 그래도 싱가포르가 실체하는 것은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최근에 중요한 국제회의도 많이 열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1.5 트랙도 회의도 싱가포르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이 있는데 네, 북한 대사관 말씀하시죠. 네, 북한 대사관이 이제 거기 네. 있는데 통상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외교 순회들 그다음에 김영철하고 다 오기 때문에 네. 평양하고 교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결정권자가 여기 와 있으니 뭐 평양이랑 교신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단 회담 결과를 네. 노동신문에 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중앙TV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일단 그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있는 비화 인터넷이나 비화 전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비화 전화, 비화 인터넷이란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대사관에 있는 인터넷하고 평양의 인터넷하고 비화기가 붙어 있어서 비밀,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고 암호화돼서 전송되기 해킹할 때문에 수 없는 그런 해킹이 안 되는 통신. 그게 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나라는 싱가포르로 정해졌습니다. 싱가포르로 정해졌지만 어제 저희도 한 군데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싱가포르 안에서 그럼 어느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희가 세 군데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샹그리라 호텔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론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해서요. 아주 거대한 건물 3개가 나란히 있는 멋진 곳이죠. 고급 시설이고요. 특히 특징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원자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그런데 단점이 보안이 조금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쉽죠. 세 번째 거론되는 곳이 있습니다. 센토사 섬입니다. 역시 섬이기 때문에 보안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경호도 편리하고요.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군데 글쎄요,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후보에 오른 세 곳 다 장소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 두 번째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 언론들은 저 세 군데 장소 중에서 샹그릴라 호텔을 많이 네.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싱가포르의 현대화된 어떤 문물의 상징이고 아주 전망이 좋지만 접근로가 굉장히 많고요. 센토사 섬은 문자 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보안은 아주 좋지만 아주 좁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은 이제 섬이 아니라 오차드 거리라는 데서 가까이 차단돼 있는데요. 있죠. 다만 그 메인 도로가 아니고 거기서 네. 한참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살던 사람이랑 좀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샹그릴라 호텔이 마치 신라 호텔이라면 밑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면 네. 다른 호텔 같은 건 하얏트 호텔 비슷하게 도로에 아주 가깝다. 그래서 아마 보안상 샹그릴라 호텔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그 직전에 정상회담 직전에 그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어서 네. 그 보안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연장하기만 하면 아하. 되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에는 그 건설한 건설사가 우리나라 건설사입니다. 이 두 번째 마리나 베이 샌즈가요? 과거에 이제 그 쌍용 건설이 이제 건설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왕이면 이제 화면에 베이- 나오면 바로 저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새 건물 위에 배를 얹어놓은 형상 아닙니까? 멋진 그 곳이군요. 옥상에서 이제 그 수영을 하면서 네. 싱가포르를 그 야경과 또 이 전경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호텔인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마리나 베이 샌즈보다 샹그릴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샹그릴라라는 그 뜻이 이 영국 소설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 지상에 있는 이상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샹그릴라라는 지명이 이 중국의 윈난성의 이 티베트 자치주에 있는 하나의 현 이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티베트는 약간의 그 이 소수 민족으로서 네. 독립을 좀 꿈꾸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에서 의미를 상징한다라면 네. 샹그릴라 호텔을 조금 알겠습니다.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모 시장님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리나 베이 샌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고 최고의 그 후원자. 후원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그 친구 집이기 때문에 네. 친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도 친구를 돕는다 그러면 네.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를 돕는 의미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나 베이 샌즈를 결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네. 플로리다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담 장소하고 숙소하고를 좀 다르게 네. 쓸 수도 있죠. 아하. 예를 들어서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한다 그러면 네. 트럼프의 숙소는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할 수 있는 네. 것이고 또 기자단들의 지금 그 프레스센터 네. 이것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것들 좀 분산시켜 놓을 거거든요. 아하. 회담 보안을 위해서. 네. 그렇다면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세 지역 중에 두 지역이나 세 지역 전체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요. 아마 21세기에 정말 그 네. 외교사에서 정말 이 족적이 남을 그런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네. 세계 기자들이 대부분 다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들 숫자만 해도 수천 명, 지난번 3천 명 왔던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네. 엄청난 기자가 몰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제작진 뉴스 탑10 팀은 샹그리라 호텔에 조금 더 한 표를 둘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바로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보이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고즈넉한 장소가 한 곳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사진 2장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겁니다. 도보다리 산책을 했던 그 오솔길,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을 했던 해변길 산책, 그리고 샹그리라 호텔 옆에 보면은 이런 작은 이쁜 오솔길이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저 오솔길을 도보다리 산책처럼 또 거닐면서 저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또 이 호텔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소라고 들었습니다. 네. 연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요? 호텔 뒤에 별도의 레지던스가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 레지던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저 오솔길에서가 특별히 이제 프로포즈, 남녀들의 프로포즈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저기를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은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건 좀 그 저희 탑텐 제작진의 유추가 좀 너무 지나쳤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전 회담을 해서 네. 상당히 회담의 성과가 있고 네. 북한의 비핵화에 자신감이 생기면은 네. 저 오솔길을 산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오전 회담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지금 둘이 같이 걸으면서 친밀감을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정상들의 부인, 영부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싱가포르에서 과연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정상의 부인이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걱정했어요. 뉴욕 워싱턴하고는 방관하시 너무 완전히 틀려서 그렇게 긴 여정이었기에. No, we are good. We are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a beautiful and warm welcome. And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ime with you, and it will be a great conversation.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봤던 바로 저런 장면이 싱가포르에서도 연출이 될까요?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 두 사람. 저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들이 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아하. 만약에 이제 그냥 부인들을 동반한다는 게 모습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갔다 온 것이나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칭찬한 것이는 걸 보면 네. 실질적으로 합의문 자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접근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실제로 네. 거의 이제 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네. 이 회담의 어떤 성과를 세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마 영부인들의 동반 자체도 아마 굉장히 적극 검토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좀 예전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회담의 성과 자체가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종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만약에 만나는 이벤트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은 굉장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에어포스 1에 멜라니아 여사가 타고 있다 그러면 네. 벌써 회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저는 볼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북한 간에 핵 문제 관련해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네. 북한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도 합의를 파괴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반도가 다시 뭐 전쟁을 하니 많이 시끄러질 텐데 지금 뭐 벌써 이제 부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친교를 하고 하는 자체가 네. 앞으로 그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안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하나는 김정은 자신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회담 상대로 맞이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 뭘 했습니까? 내가
좋은 요리는 대접할 필요가 없고 햄버거나 먹겠다 그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냐면은 잔악한 독재자고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현재 인권 문제가 있는 그런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상대를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을 주고 진짜 친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항상 남는 그러니까 동반자, 그러니까 배우자 자신의 영부인까지 만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렇다 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리설주 여사를 데리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 이제 그 개방된 국가로서 이 뭐랄까요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설주 여사와 동행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요소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로만 보면 하루짜리 회담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서 이 그 북한의 이 그 정상을 만났는데 네. 하루만 만나고 그 끝내겠다라는 것은 뭔가 실무적으로 빨리 뭔가가 잘 되면 네. 얘기를 이제 끝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담에서 과연 그 여사들 영부인들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달에 갔을 때 비행기가 2대나 날아갔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까지 싣고 갔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회담을 열 것을 예행 연습을 한 게 거의 맞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벤츠 차량을 또다시 싣고 싱가포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들이 이런 디테일하게 자세한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정말 처음으로 외국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다운 면모를 아마 보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에는 이제 비행기를 2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참매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속거리가 9,000km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갈 수는 있는데 있죠. 아직까지 그런 거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불안한 거 있을 거고 또 이제 짐을 차를 실어가는 비행기는 따로 있는데 그 비행기는 사실은 중간에 기착을 해서 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달에 온 걸 보면 실제 2 비행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보면 실제로 또 중간에서 아마 좀 공중 급유를 실제 급유를 해서 네. 실제 움직일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실제로 되면 아마 미리 회담해서 많은 숫자의 경호원들이 있는데 미리 갈 겁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비행기를 직접 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 방탄 벤츠는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그 차량을 자가용을 가져왔었죠. 가져오고 캐딜락 있었습니다. 차량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대등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이 전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